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경제신문 뉴스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먼저 보시면 우리가 휴장일 때 나스닥이 한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다가 오늘은 다시 좀 큰 하락폭으로 마이너스 1.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하고 S&P 500도 1%대의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 피치사에서 은행들에 대한 신용 강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은행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다고 하고 중국에 대한 불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8월 16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뉴스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투자 올인 3조 확보한 삼성전자 초격차 베팅.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지분을 일부를 7년 만에 전격 매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3조 원을 현금화했는데요. 경기 평택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등에 지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연말쯤에 본격화할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 대비해서 초격차 베팅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반도체 사업의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2,473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ASML 지분 투자는 11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2016년에 삼성전자는 보유한 ASML 주식의 절반 정도를 팔아서 약 7,500억 원의 수익을 챙겼는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남은 지분 1.6%의 가치가 5조 5,97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2년에 지분 3.0%를 3,63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이 회사 주가가 최근 5년간 252%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기업 지분 중에 일부를 추가로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주식도 매각을 했다고 하고 지분 투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기업 지분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서 로봇 등 미래 사업과 연관이 없는 기업 주식은 순차적으로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휘청이는 중국 깜짝 실적 일본. 중국의 7월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두운 경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추정치를 큰 폭으로 웃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추정치인 4.5%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7월 산업 생산 증가율도 3.7%로 전월보다 둔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실업률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5%라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보다 증가율이 0.6%포인트 커졌고 연간 환산 기준으로는 6%로 시장 추정치 최상단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기사입니다. 비구이 위안 채권 만기 연장 중국 연쇄 부도 차단 안간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연쇄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은 디폴트 위기에 처한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이 만기가 코앞인 채권의 상환 시점을 3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채권 원래 만기는 오늘 9월인데 비구이 위안은 지난 6일 만기가 돌아온 10억 달러 규모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비구이 위안은 지난 6년 동안 매출 기준 중국 1위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현재 완다그룹도 디폴트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도미노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기사입니다. 1 성장률 25년 만에 한 추월 하나. 일본이 올 2분기 깜짝 성장을 달성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한국의 성장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간 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하게 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5%로 0.6%에 그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1분기에도 한국은 일본에 뒤처졌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은 일본이 0.4%, 한국이 0.3%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이 기회, 투자 규제, 워런 버핏은 또 찜한 이 주식.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최근 주택 건설업체 3곳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했는데도 벅셔 해서웨이가 관련 기업에 투자한 이유를 두고 월스트리트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벅셔 해서웨이의 투자 결정이 더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0일 기준 연 6.96%로 주택 구매자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있지 않아서인데 이들이 갈아타기를 해야 매물이 나오는데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주택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다 보니까 신규 주택 판매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건설 기업에 투자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7월 소매 판매 0.7% 상승,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미국인들이 온라인 구매와 외식을 늘리면서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는 종합적인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7%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상치 0.4%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현재 미 중앙은행 패드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탄탄한 노동시장 상황과 임금 상승 덕분에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걸 보면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게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미래 전쟁은 데이터 싸움, 국방 GPT 도입해야. 육해공군 지휘통제 체계에 초고대 인공지능인 국방 GPT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5일 방위산업업계 등에 따르면 조준현 방위사업청 미래혁신 담당관은 최근 국방 AI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챗 GPT 등 생성형 대규모 언어 모델과 국방 데이터를 융합해 국방 GPT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페이팔과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이끄는 미국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 AIP는 초거대 언어 모델에 국방 데이터를 정제해서 넣은 다음에 지휘관의 최적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국방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생존율 97%, 벤처 사관학교 된 네이버. 네이버에 있는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 D2 스타트업 팩토리 D2SF라고 하는데 여기서 2년 새 투자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3배가 늘어난 4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생존율은 97%에 이른데 지난 8년 동안 AI, 컨텐츠,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02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는 AI 쪽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어떤 분야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16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뉴스 기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